우리 삶의 모든 경제 활동 뒤에는요, 세상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아주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. 오늘은 바로 그 수요와 공급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농담인데요. 근데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. 우리 시장에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아주 깊은 진실을 담고 있거든요. 이런 거 궁금했던 적 있으시죠? 이런 일상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아주 거대한 경제 현상까지. 그 답을 찾으려면 방금 그 농담에 나왔던 두 가지 힘, 바로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. 먼저 경제학의 시작이죠.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부터 해볼 거고요. 그리고 나서 수요와 공급이 각각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, 또 이 둘이 만나서 어떻게 가격 균형을 이루는지 알아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 손을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한번 같이 보시죠. 네,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. 바로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큰 그림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.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건요, 쉽게 말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는데도 신기하게 사회 전체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조율장치 같은 거예요.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다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. 빵집 주인이 자선 사업가라서 빵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. 돈을 벌고 싶어서 파는 거죠. 바로 그 이기심이 가격이라는 신호를 통해서 결국 우리 모두의 식탁에 맛있는 저녁을 올려놓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? 자, 먼저 시장의 한쪽 편, 바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, 즉 구매자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수요라는 건 나 사과 10개 살래? 처럼 딱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가격과 내가 사려는 양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. 보세요. 너무나 당연하죠? 가격이 600원일 땐 20개만 사려고 했는데 200원으로 뚝 떨어지니까 36개나 사려고 하잖아요. 이건 너무나 간단하고 직관적인 규칙이에요.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사고 싶다. 우리 모두가 매일 마트에서 겪는 일이죠. 방금 표에서 본 그 숫자들을 그래프에 점으로 찍어서 쭉 연결하면 바로 이렇게 경제학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수요 곡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정말 중요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. 사과 가격이 변해서 구매량이 바뀌는 건 그냥 이 그려진 곡선 위에서 점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뿐이에요. 하지만 가격 말고 다른 요인, 예를 들면 소득 같은 게 변하면 이 곡선 자체가 통째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. 예를 들어볼까요? 만약 사람들 월급이 갑자기 2배로 올랐다고 쳐요. 그럼 사과 가격은 그대로라도 에이, 이 정도면 더 사도 되겠네 하면서 사과를 더 많이 사겠죠? 바로 이럴 때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확 점프해버리는 겁니다. 자,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볼 차례입니다.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그들의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죠. 판매자들은 논리가 완전히 반대예요. 가격이 200원일 땐 별로 팔고 싶지 않다가도 600원까지 오르면 와, 이건 남는 장사다 하면서 막 40개씩 팔고 싶어지는 거죠. 당연히 가격이 높을수록 이윤이 커지니까 더 많이 만들어서 팔고 싶어지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공급 곡선이 만들어져요. 이 선 하나가 생산자의 마음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. 그럼 공급 곡선은 언제 이사를 갈까요? 만약에 획기적인 농업 기술이 개발돼서 사과 생산 비용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그럼 같은 가격이라도 훨씬 더 많은 사과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겠죠? 바로 이럴 때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구매자와 판매자를 한자리에 모아보겠습니다. 경제학의 가장 짜릿한 순간, 바로 마법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목격할 시간입니다. 균형이라는 건요, 마치 좌우로 흔들리던 시계추가 마침내 가장 안정적인 지점에서 딱 멈춰선 상태 같은 거예요. 더 이상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으려는 시장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죠. 바로 이 지점.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딱 만나는 이 교차점 하나가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의 답을 완벽하게 설명해줘요. 왜 여름 제주도 비행기표가 비싸냐고요? 휴가철에 사려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확 가버리니까요. 그럼 여름 수박은 왜 싸냐고요?
수확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가격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. 간단하죠? 그런데 말이죠. 만약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균형 상태를 가만두지 않고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통제하려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예를 들어 정부가 좋은 의도로 임대료를 이 이상 받지 마세요 하고 가격을 억지로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시장은 의도와는 정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집주인들은 돈이 안 되니 집을 내놓지 않고 살고 싶은 사람은 많아지니까 결국 집은 더 부족해지고 기존 집들의 관리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 거죠. 세금은 또 어떨까요? 세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정부는 세금을 걷어들여서 수입이 생기죠.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. 그 과정에서 원래 시장에 존재했던 가치의 일부가 소비자에게도 생산자에게도 심지어는 정부에게도 가지 않고 그냥 공중에서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. 경제학자들은 이걸 자중손실, 영어로는 deadweight loss라고 불러요. 말 그대로 경제라는 전체 파이의 한 조각이 누구의 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리는 정말 아까운 손실인 셈이죠. 바로 이 질문이 수백 년간 이어진 경제학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입니다. 보이지 않는 손은 정말 강력하지만 보셨다시피 항상 완벽하지는 않거든요. 그럼 우리는 언제 이 손을 믿고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? 또 언제쯤 개입해서 그 방향을 바로잡아줘야 할까요?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